네, 장단홍원입니다. 제가 지금 담배를 한 가지도 안 핀 지가 만 2년째 이제 접어드는 날입니다. 혹시 또 금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또 혹시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의 그 2년 금연 그 노하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은 거짓말로 담배 끊기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.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뭐 담배 끊는다는 뭐 거짓말은 많이 해봤지만 이 거짓말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그 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즉 저도 20살부터 매일 한 갑씩 52살까지 이렇게 담배를 폈었지만 이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거짓말로 뇌에다가 이렇게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. 말도 해주고 생각도 해주곤 했습니다. 나는 담배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어. 나는 담배를 피울 줄 몰라. 나 담배를 피우면 막 기침이 나. 이런 식으로 뇌를 속이는 겁니다. 사실 우리 뇌가 무척 똑똑한 것 같지만 어느 부분으로 보면은 가장 또 둔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또 뇌이기도 합니다. 즉, 뭐 여러분도 혹시 뭐 그런 말씀 이제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. 막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텔레비에서 뭐 웃긴 장면이 나오면 또 이렇게 웃음이 나올 때도 있고요. 또 아무리 좋다가도 또 그 슬픈 장면이 보면은 또 갑자기 또 눈물이 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뇌가 바로 그런 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리 10년, 20년 이렇게 즐겼던 그런 담배도 이렇게 뇌를 이렇게 속이는 작업을 몇 번 하다 보면은 뇌도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. 100%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방법을 시도를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 아마 좋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우선 금연을 이제 12월 달이 이제 되다 보니까 아마 또 이제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도 그동안 담배를 한 30년 정도 넘게 피면서 사실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아마 담배를 끊자, 이렇게 수없이 계획도 많이 해보고 도전도 많이 해봤지만 할 때마다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거의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날짜를 잘못 잡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일반적으로 연초 또 달의 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때가 무너지면은 그냥 1년이 무너지고 한 달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혹시 내년에 또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12월 10일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서 차근차근 나가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금연의 길로 가시면은 더 목표한 바를 잘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금연을 이제 계획을 하셨다면은 또 담배를 또 끊는 이유를 또 뭔가 또 명분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시면은 또 담배 끊는데 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글쎄 명분이랄까요? 물론 이제 젊을 때는 그냥 모든 게 이제 면역력도 좋고 또 이제 소화력도 좋아서 이제 큰 무리는 없었지만 이렇게 이제 50이 이제 넘어가면서는 뭔가 좀 면역성도 좀 떨어지고 글쎄 담배 냄새도 젊을 때보다는 더 많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명분 아니면 담배 끊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건강을 이제 지켜야 된다. 또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된다. 이제 이런 의미도 이제 들을 수가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가장 또 치명적인 게 50대가 넘으면 이제 이가 이제 또 많이 이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는데 인플루언서나 이런 걸 하려고 보면은 잇몸이 좀 많이 약해졌다 그런 걸 많이 듣게 됐어요. 즉 니코틴이 알게 모르게 잇몸도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잇몸 오복 중에 하나인 잇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담배를 끊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끊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연구를 한번 좀 이제 해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봤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건소에서 추천하는 금연 치료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일반 병원 내과에서 하는 치료 방법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제가 실패를 했고 내과에서 추진하는 금연 치료를 갖고 성공을 했습니다. 내과에서 하는 그런 금연 치료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 여러 검색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. 뭐 챔픽스라는 그런 알약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금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담배의 중독성은 한 50%가 아마 약물 중독일 수가 있대네요. 그래서 50%는 이제 약물 중독이고 또 50%는
해왔던 이제 그 습관적인 이제 그런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담배 끊기가 이제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의적으로 끊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약물의 힘을 좀 이제 빌렸는데요. 그 약물로 한 50%의 그 약물 중독을 좀 줄이고 50%는 이제 의지로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금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이제 하다가 보면은 사실 그 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뭔가 이 의지를 좀 굳히기 위해서 뭔가 좀 물귀신 작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또 혼자만 무너지면은 또 쉽게 포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그 가족의 그 생각이라든가 또 가족 사진 또 가족을 또 그 표현할 수 있는 또 가족을 또 상징할 수 있는 또 부부 또 뭐 결혼을 상징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반지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금연 그 욕구가 생길 때 이런 걸 보고 한 번 더 참고 또 한 번 더 참고 좀 이런 그 좀 뭔가가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가족 사진을 지갑에 둔다든가 아니면 이런 반지를 이제 낀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뭔가 나 혼자만이 아닌 주변이랑 같이 있다 이제 이런 그 마음가짐을 자꾸 그 뇌에다가 이렇게 이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안 될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담배가 하루에 이제 5,000원씩이면은 한 달이면 한 15만 원 정도가 그 담배 연기로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. 요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. 15만 원이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한 5천만 원 정도 받으면은 그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. 정 진짜 못 찾겠으면 뭐 담보대출을 하시든 뭐 신용 대출을 하시든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셔서 뭔가에 좀 투자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이제 투자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좀 안정된 그런 자산이랄까요? 무슨 이제 금을 사놓으신다든가 뭐 달러를 사놓으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주식 뭐 우량주 같은 거 그런 걸 뭐 사놓으신다든가 아니면 뭐 조그만 부동산 같은 걸 좀 사놓으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2년 3년만 담배값으로 날리는 15만 원을 이자로 내다 보면은 한 2, 3년 후에는 아마 뭔가가 좀 여유스러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. 저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. 다음에는 이제 그 칭찬과 이제 보상이라는 건데요. 이제 사실 그 담배 처음에는 정말 하루에 한 가치 안 핀다는 게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한번 그것도요. 한번 우리 뇌에다가 자꾸 이렇게 좀 그 동기부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일 담배를 진짜 한 가치도 안 피면은 내가 그 짜장면을 사주겠다.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뭐 국밥을 사주겠다. 뭐 이런 식으로 그 약속을 이렇게 좀 자꾸 하고 어렵게 정말 하루를 버티면은 정말 내가 그렇게 잘 참아주어서 짜장면을 사준다. 그래서 정말 짜장면도 한번 이렇게 사주는 좀 그런 그 행동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. 짜장면 사주고요. 일주일 버티면 삼겹살도 사주고요. 제가 이렇게 진짜 좋아하는 거,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한 것을 이렇게 이루고 나면은 정말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꾸 저의 그 머리를 이제 속이는 그런 그 말과 행동을 또 생각을 자주 하면 할수록 더 그 담배 피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. 나는 담배 한 가지도 안 피워봤다. 나는 담배를 피울 줄 모른다. 나는 담배를 피면 기침이 나고 기관지가 안 좋아. 나는 담배를 정말 멀리했어. 난 담배 연기가 싫어. 자꾸 이런 식으로 담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저의 그 뇌는 그걸 믿게 됩니다. 그러면 자동적으로 담배 피고 싶은 욕구나 충동을 자꾸 저해하는 역으로 가는 그런 명령들을 각 기관에다가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. 한번 여러분 글쎄요, 저도 뭐 의학적인 박사는 아니지만 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방법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.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 담배를 이제 피우다가 이제 안 피게 되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겨울인데요, 지금 전에는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밖에 나가서 차 시동 틀어놓고 그 예열하는 동안 그 담배 한 가지를 피고요. 또 뭐 식사하고 나서 담배 한 가지, 또 뭐 커피 먹고 또 담배 한 가지. 담배를 끊으면 그 전에 했던 그 상황을 그걸 어떻게
모면을 할까, 그걸 어떻게 넘길까, 이제 이런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이상하게 그거는 담배 필 때의 걱정이더라고요. 막상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물론 처음에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담배 생각이 나겠지만,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거의 안 들어요. 꼭 담배를 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. 그래서 그렇게 그건 큰 걱정이 아니다. 그러니까 끊을 때는 걱정을 했겠지만 끊고 나면은 아무런 걱정이 아니다.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담배를 2년 동안 한 가지를 안 피다 보니까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선택한 일 중에서 금연을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한 그게 막 가장 잘한,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진짜 생각이 들고요. 가장 좋은 판단이었다. 가장 좋은 칭찬받을 만한 제 자신에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금연 계획을 또 갖고 계시다면 1월 1일부터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약국에 가셔서요. 약 처방 받으셔서 조금씩 준비하시다 보면은 아마 머지않아서 정말 금연, 정말 꿈을 실현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러분 한번 실천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용기도 주시고 칭찬도 주시고 또 잘하면 또 보상도 해주시고 나를 한번 칭찬을 한번 해주세요. 나를 존경해주고 또 나를 또 아껴주세요. 결국은 그게 다 나와 또 가족을 위한 또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꼭 하실 수 있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